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육사 안에 있는 또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홍범도 장군을 찾아서 참배했죠. 그 자리에서 부관참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모두가 지금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왜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정말로 부관참시에 가까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이 목숨 바쳐 항일 무장투쟁을 하신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사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사실 우리 이 항일투쟁의 어떤 상징적인 역사의 한 부분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업적을 기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지금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 어떤 역사를 왜곡하고 이 역사적인 위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 당으로서는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희는 오히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질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이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어떤 선명하게 선을 긋겠다 뭐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은 전 왜에 대한 답을 드리면 네.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배움의 깊이가 뭐 깊지 못해서 네. 우리 홍범도 장군의 최근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자유시 참변이나 아니면 그 소련에서의 행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록새록 다시 기억하게 되고 새로 뭐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업적은 업적대로,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보고, 이념 전쟁이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이념 전쟁이 시작되어 온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돼서 그 이념 전쟁이 과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오히려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고요.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검찰과 이런저런 출두 날짜 가지고 실강의가 많아요. 네.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민주당 연찬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가세요.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정쟁거리가 생겼으니 거기 참전하겠다 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는 그 이전에 그러면은 지난 정부에서 백선 장군을 파묘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주에서 지금 있는 정률성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의견을 표했지만 그럼 6.25 전쟁 동안 희생됐던 우리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건에 참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그래서 이게 무슨 민주당에서 이념 전쟁이라고 몰아갈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정일성 공원에 대한 입장도, 그 다음에 6.25 전쟁에 대한 입장도, 그리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느 쪽이든 인정은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또 지난 정부 너무 이념이 오랫동안 전쟁이 경도된 상태에서 왔다는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성 공원 얘기도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서훈도 다시 검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국방부와 보훈부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광복회에서도 방금 얘기하신 자유시 이 참변 같은 건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역사적인 이 해석과 사료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보통 저희가 역사 논쟁을 해묵은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해묵지도 않았어요. 이미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런 일이 없었다. 오히려 홍범도 장군은 그때 굉장히 큰 이 비극에 고통받고 오히려 어떻게든 우리 이 독립군들을 돕기 위해서 했었다라는 게 오히려 정설에 가깝게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억지로 끌어낸 거죠.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히려 주목하는 건 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근데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되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당연히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했고 2차 대전 승전국으로 사실은 일본과 독일을 패망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그 국가였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하니까 억지로 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 자유시 이 참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서 사실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의심하는 건 정말 그때 이 소련공산당 그거로 억지로 사실은 정말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굉장한 업적을 지닌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 민족의 이 생존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일들에 정말 요만큼의 기여도 해보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이 부관찬시급의 명예훼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걸 묻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긴 했는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흉상이 있는 게 맞냐? 다만 내가 맞다고 말하진 않겠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거기에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뭐 제가 얼핏 알기로는 사병들이 썼던 실탄을 녹여서 5분의 흉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생도들이 쓴 거. 네, 생도들이 쓰고 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몇 년 전에 국내로 송환이 돼서 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념 전쟁이라고 표현했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육사생도들은 그다음에 육사의 졸업생들은 얼마나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됐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5분의 흉상이 선택되는 과정에 국민들의 여론은 얼마나 수렴이 됐는지 그다음에 또 이면에 보니까 뭐 육사의 그 역사 과목 관련한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 과목이 좀 없어진 것. 좀 전에 우리 장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우리 역사계는 이미 다 똑같이 그렇게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견이 있고 정립된 통설은 없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다 논하고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갈 건 아니고 그거를 굳이 정리를 해서 뭐 흉상을 이전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는 거 이전에 우리가 그럼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쫙 펼쳐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이 부정을 했으니까 아니라고는 했으니까 그게 맞다고는 안 봅니다만은 어찌 됐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국민들 각각은 그럼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펼쳐놓고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김원봉 선생 네. 관련한 논란도 많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념 과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황에서 너무 우크릭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좌크릭되어 있는 거를 가운데 놀려놓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다 펼쳐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가는 과정이 옳지 않나. 다만 그런 과정 없이 너무 빨리 네. 왜 이런 수순을 밟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물어보고는 싶어요. 국방부나 육사에 대해서.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네. 지금은 엄청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광복회는 거의 뭐 전면적으로 사실 지금 굉장히 큰 뭐 장관의 이견을 사퇴까지 제기하고 짚어오죠. 있고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되게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정말 그럼 논의를 해야죠. 왜 철거 결정부터 먼저 하고 지금은 심지어 이제 이 동상만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만 빼내겠다라고 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박정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정말로 논쟁을 하시죠. 뭐 오늘도 길게 얘기하고 있기는 네. 하지만 정말로 자유시 참변에 관해서 그 네. 업적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 홍범도 장군만 철거 결정을 하냐고요. 몇 년 전에
정말 우리 전투기들이 막 호위해가지고 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민족과 이 조국의 역사에 대해서 목숨 바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에 같이 감동하면서 국민을 한 번 다시 통합시켜줬던 저는 홍범도 장군의 네. 그 기여가 생전에뿐만 아니라 정말 그 유해 송환 과정을 보면서 받았던 감동 속에서 아 이렇게 사후에서도 이렇게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구나 이런 생각까지 솔직히 저는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논의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저거부터 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마도 국방부 장관이든 나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결위도 오늘 있는데 아마 출석 안 하고 해외 출장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은데 돌아오면 아마 다시 한번 국방부 장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또 오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보실 또는 뭐 대통령 비서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정율성 공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맡겠다.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란과 정률성 고원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률성 씨는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북한과 중공군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군가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그 젊은 우리 선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중공군이 올 때 서울에 와서 문화재마저도 침탈을 해갔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중국으로 아예 귀화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단순히 유거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분을 기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저희 셋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 셋이 사죄를 드려서 저런 양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만 기념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다라고 하고 사죄를 털어서 무슨 민간 차원에서 뭔가가 진행된다면 그건 우리 자유니까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국민의 혈세, 광주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네. 과연 그럼 그 세금을 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논쟁이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광주시가 계속 고집 부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범도 장군의 문제와 같이 연관돼서 생각한다면 일단 그 먼저 입장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마냥 지금 광주 시민들 사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6.25는 분명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민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데 앞장서서 팔로 군가를 만들었던 사람을 저렇게 우리 세금을 들여서 기리는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정율성 이 음악가 예. 관련돼서는 우리의 영웅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중국의 영웅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신일 뿐이죠. 저는 사실은 정율성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게 뭐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방중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정율성 음악가가 워낙 이제 중국에서 대단한 이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정율성 이 작곡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웅화한다거나 이 무슨 업적을 기린다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봐도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사실 이게 수년간 박근혜 정부 이후로 이어오던 어떤 한중 우호 사업의 일환이었다라고 지금 광주시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네. 그런 일환이라고 하면 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뭐 여러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뭐 거의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이 무슨 주적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자체 단위의 우호 협력 사업가들도 다 중단시켜 버리면 사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고립되면서 위험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반일 감정도 엄청 높아지고 있을 때 굳이 우리가 중국과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각을 세워갈 필요가 있나?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가 또 이 대중무역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관광객을 흡수하고 중국과의 그 교류 협력들을 강화하고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게 오히려 가야 네. 지금 정부가 외교안보
안보적인 이슈에서 중국과 좀 각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이게 저희가 전체적인 국익을 훼손하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나 뭐 보훈부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아주 이념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네. 우리의 국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이나 뭐 여러 관광산업에서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일성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뭐 추앙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거는 정말로 이 지자체 차원의 어떤 이런 이 교류 이 차원이나 관광객 유치 차원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이념화하는 게 전혀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전혀. 이게 이제 그 다른 상황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소재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뭐 공자도 있는 거고 중국 내 베이징에 만리장성도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무슨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 같은 제가 제주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사상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 그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정일성 공원 논란이 있기 전에는 많이 몰랐거든요. 저도 네. 사실 제대로 몰랐어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해줘야지 몇 년 전부터 그냥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뭐 정일성 공원을 만든다고 광주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뭐 120여 차례 가까이 혈세를 써가면서 출장을 다녔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50억 원을 들어서 또 공원을 만든다. 이미 길도 있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음악제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한다. 이게 국민들이 그러면은 스멀스멀하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뭐 공산당 문제 이념으로 가니까 그럼 6.25 전쟁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이 그러면은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남침했던 김일성 흉상을 만들어서 김일성 공원 만들자고 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데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중국 교류를 위해서 정일성을 기리는 이 네. 사업을 계속하고 이거를 세금을 들여서 계속해야 된다라는 건 당장이라도 네. 그만둬야 되는 게 옳지 않나는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그리고 정일성 공원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공방도 뜨거운데 또 국방부, 광주시, 보훈부, 국가보훈부까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에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좀 나오는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최근 며칠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경로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이제 부인할 수 있는 단계를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서면 결재를 하고 또 긴급 회의를 지시하고 그 사이에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네. 7월 30일이더라고요. 네. 7월 30일 오전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 해병대 건들이 뭔가 굉장히 큰 일종의 국기문란에 가까운 사안으로 지금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더 이상 뭐 그냥 부인하는 것들을 넘어서 정확하게 입장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 이 수사단장 박대령이 굉장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이 해병대 사병의 죽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군인 정신의 발로로 이 확실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거를 권력을 가진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이 군에서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 뭐 박해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실체적인 진실에 굉장히 가까운 사실로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해명을 하든 입장을 밝히든 아니면 최소한 원래대로 원래 박 수사단장이 이 수사했던 내용대로 네.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정도의 지침은 뭔가 그런 어떤 이 방식으로 이 원상회복이라도 시켜야 국민들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하면서 그냥 박 대령에 대해서 뭔가 정말로 이 나쁜 사람으로 정말 이 군인 정신을 존중하기는 못할 만정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이후에 우리의 군 사기와 우리의 국기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일단
뭐 안보실 관계자 정도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마침 국회에서 운영위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질의가 있을 거예요. 그 답변을 좀 더 참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 얼마 전에 용어가 정확한지 모릅니다만 제가 수사심의위원회 예,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수사해라라고 나왔잖아요. 그걸 하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게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 3가 뭐해서 예. 어찌 됐건 그냥 예. 계속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그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이 뭔가 인권적으로 몰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사해라. 두 번째는 이 지금 박 대령이 수사 중인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진술서라는 걸 이렇게 제출을 하고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좀 흘러나오는 것 같고 이런 걸 전제하면 일단 그 진술서와 보도 내용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박 대령이 일방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용사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해서 그게 옳다. 박 대령 주장이 옳다라고 해서 얘기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 그러니까 용산의 안보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 진술서 일방적인 피의자로 갈 수 있는 박 대령의 진술서를 다 믿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흘러나온 보도가 맞는 건지에 대한 전제가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수사심의에서 진행을 계속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수사 중이라면 저는 이렇게 그 수사에 적극 임해서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저렇게 마치 인권적으로 탄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가 않다. 모든 걸 다 얘기해놓고 아까 우리 뭐 다른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실을 다 꺼내놓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수사기관 아니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정의를 받는 게 맞지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건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오히려 우리 박 대령이 너무 모양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진짜 기본 전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박 대령이 어떻게 보면 그런 뭐 대통령까지 언급된 그런 압박, 네. 그리고 뭐 정말 국방부 장관이나 막 홍도 사령관이나 이런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저렇게 할 수밖에 했던 게 본인을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저기서 박 대령이 얻는 이익이 뭔가요? 목숨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여태까지의 모든 군 생활과 자기 앞으로의 모든 사회의 모든 명예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권력에 굴종하는 게 네.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던 거잖아요. 최상병한테. 그리고 자신의 군인 정신에 대해 부끄러웠던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저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야기를 폄훼하는 게 맞나요? 들어보는 게 맞나요? 저는 굉장히 큰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V가 분노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굳이 꾸며낼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는 게 지금 본인의 뭐 법적인 책임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별로 유리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았던 여러 가지 압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의 이 죽음의 진실을 지켜야 되겠다는 군인 정신을 그 명예 그 부끄럽지 않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군 사망 사고 수사를 이제 민간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건 다른 외압,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봐주기 수사는 물론이고 외부의 외압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보실에서 자꾸 결과를 물어보고 이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외압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양새를 대통령실이 좀 자초한 건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 그걸 물어본 게 사실이라면 저는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장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해야지. 왜 수사 중에는 묵묵권을 행사하고 얘기를 안 하면서 지금 항명 저렇게 혐의에 대한 수사.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단계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그걸로 이첩돼서 수사에 응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법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판단이 나오는 게 옳지. 그래야 본인도 만약에 뭐 부정한 부분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거기서부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지. 저렇게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저항한다는 게 네. 저는 맞는 건가라는 개인적인 회의는 있습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예를 들면 다른 사법 체계, 네. 객관적이고 이런 어떤 외압에서 자유로운 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압하고 했던 그 당사자들이 수사를 하면 어떻게 그거에 특히나 어떻게 보면 그 주체가 이 무슨 항명수괴죄라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이름을 단 거기에 주체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는 특검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말로 객관적인 수사 그리고 권력에서 자유로운 어떤 수사 주체 그리고 그래야만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사법 당국에서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께서 이거를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뭐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탄압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정말로 객관적으로 정말로 이런 어떤 권력적인 외압에서 자유로운 이런 사법 시스템을 저희가 빨리 만들어 주는 게 국회의 의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닙니다. 한두 명이 잘못된 생각으로 뭔가 일을 몰아갈 수는 있지만 그 관련된 굉장히 많은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저렇게 외압을 행사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일단 소위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한번 소위가 열렸었는데 소위가 열리는 당일 아침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로 시간을 옮긴 겁니다. 일단 오늘 결정은 날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듣고 와서 그렇습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워크숍에서 얘기 안 나왔었습니까? 당내의 의사들의 주류는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시간을 끌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게 뭐 이 지도부 내에서도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어쨌든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별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지도부에서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윤리심사 자문위가 권고한 건 제명이었잖아요. 이게 뭐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데 제명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그게 좀 참작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윤리특위 의원님들 얘기를 진짜로 안 들어봐서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걸로는 보입니다.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이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작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면 이게 제명 같은 경우는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본회의에서 그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내지는 어떤 제재라는 거는 개인에 대한 뭔가 불이익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고 국민들이 뭔가를 이해하게끔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당사자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제재를 다 없앤다는 거가 얼마나 허망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윤리위를 거쳐서 본회의 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만 역으로 여쭈면 처음에 저 논란이 생겼을 때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도 네. 없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보면은 민주당 소속도 아니면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결정을 일주일 연기하자.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 장철민 의원님 말씀을 뭐 묻는 건 아니지만은 네. 결국 지도부도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본회의 가서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늬만 탈당이었던가. 그래서 결국은 김남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탈당과 이후의 윤리 연기와 이런 수순을 밟아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네. 근데 재경환 부결이 당론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아, 저희 문발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실제로 당론으로 정리하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적도 전혀 없습니다. 무기명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인사에 관한 투표는 또 무기명인 데다가 이게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걱정들은 있습니다. 이게 국회 자체에 대한 걱정이에요. 국회의원 제명안 표결이라는 게 사실 헌정사에도 거의 없을 만큼은 한 일이 아닌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 정서들을 고려하고 또 이 김남국 의원의 잘못들을 고려한 적절하고 엄격한 조치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은 제명안 표결을 다시 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그 흔치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게 국회의 명예에는 심대한 영향이 있으니 저희가 그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요 정도의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제명안이 오면 부결 한 해 만에 이런 식의 이 당론들이 모아질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논란이 굉장히 컸고 국민들한테 공분을 많이 일으켰는데 김남국 의원이 결과적으로 어떤 소스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를 운영을 했고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중간에 뭐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럼 중간에 내부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마저도 하나도 국민들이 지금 알지 못해요. 네.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1시 반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시 반, 1시 4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윤리특위 소위가 오늘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표결이 있을 수도 있고 저번처럼 또 연기되거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를 거치면 전체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본회의에서 제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